이번에는 물, 수분에서 요수량이에요. 자, 요수량.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가볼까요? 자,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소비된 수분량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뭐냐? 우리 식물새가 생기면 그 모양들 있죠. 그런데 거기서 수분을 쭉 빼고 나머지 그것들을 생기게 만들 때 소비된 수분량, 그람입니다. 그람. 이게 요수량이에요. 그럼 증산계수는 뭐냐?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 그래서 뒤에가 달라요. 수분량, 증산량. 요수량은 수분량, 증산계수는 증산량. 이렇게 짝꿍처럼 외워두세요. 그래서 수분 소비량은 거의 증산량이기 때문에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증산 능률. 수분을 증산했죠. 내뿜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축적된 건물량. 이걸 증산 능률로 봅니다. 그래서 요수량. 요게 왜 배워야 되냐면은 일정 기간 내에 수분을 소비하고 건물을 축적하고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수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작물의 수분이 얼마큼 필요한지 그거 척도를 알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분량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수량이 작다. 라는 것은 이 작물이 건조함과 그런 가뭄이나 이런 거에 저항성이 강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요수량이 크다. 그러면 이 작물은 물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흰 영아주, 호박, 알파파, 클로바, 오이 이런 작물들 요수량이 크고요. 물을 많이 필요하고요. 밑에 보시면 감자, 밀, 보리, 옥수, 수수 이거 무슨 작물이죠? 식량 작물이죠. 이런 작물들은 요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보시면 다음 중 요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하면 기장 고르실 수 있을 거고, 요수량이 가장 높은 것은 호박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수량에 대한 개념 그런 거랑 작물 종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대기예요.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습도, 그다음에 이슬, 안개, 비, 우박, 눈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로 구분해 보면 습도, 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기가 습도가 높지 않고 적당히 건조해야 증산이 활발하고, 증산이 활발하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 양분, 광합성 상물의 그 흐름, 우리 포도당이 생성되면 그 흐름도 다소 건조할 때 이런 전류도 촉진된다라는 거. 너무 습하면 어떻게 되죠? 증산이 줄고요. 병균이 많이 발생됩니다. 자, 이슬. 일반적으로 이슬. 아침 새벽에 이제 이슬이 발생되는데 이슬이 기공을 막아서 증산작용과 광합성을 저하시키고 또 결로도 막 생기죠. 자, 안개. 이거는 햇빛을 찾아내요. 일조시간 줄이는 특징. 비는 적당한 비는 작물에 좋은데 지속적으로 오면은 이제 비가 이제 우리 습하게 되니까 작물에도 안 좋죠. 자, 우박. 최근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박.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얼음 결정이 생겨서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국지적, 이렇게 어떤 지역이 일부만 이렇게 우박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피해가 클 때는 과실이 열렸는데, 이럴 때, 성숙기 때 이제 해당되고, 피해 후 2차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박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박으로 인해서 작물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그 상처 부위에 병해충이 침입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눈은 겨울에 눈이 오면요, 우리가 월동 중에 토양의 수분을 눈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월동하는 그런 겨울을 지내는 작물에 우리가 건조해를 막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눈이 많이 오면 설에 눈에 대한 피해를 받죠. 하우스도 무너지고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제 물에 대한 걸 알았으면 물 주는 거랑 물 빼는 거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수 관계는 물 주는 거, 배수는 물 빼는 겁니다. 자, 물 줬을 때 효과는 물을 인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온도도 조절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유해물질도 제거하고 비료도 공급할 수 있고, 밭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온도와 이런 동상해도 방지하고 풍식, 우리가 가루 날리고 흙먼지 날리는 거 이럴 때도 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좀 깊게 보면 수분, 온도, 비료 공급, 유해물질 제거, 잡초도 억제해주고. 그래서 논에다가 우리가 벼를 심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밭에다가 벼를 심거든요. 그럴 때 잡초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대면 잡초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도 전반적으로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능률도 좋아집니다.
자, 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짧게 보는 거를 좀 설명을 깊게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수분 공급한다, 재배 기술이 향상된다, 지온도 조절한다, 비료 성분 공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밭 관계 시 밭에다가 물 줄 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되고, 다비 재배, 비료를 좀 많이 줘서 생육이 좀 좋게끔 할 수 있을 때 연결을 해주시면 좋고, 내도복성, 도복 뭐죠? 작물이 쓰러지는 거. 그런데 이 쓰러짐에 강한 거, 이걸 내도복성이라고 합니다. 내도복, 도복이 잘 안 되는 튼튼한 품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재식 및도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심어서 우리 생육이 좋게 할 수도 있고, 관계 다비 재배로 인해서 병충해 잡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연결해 주세요.